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첫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순천대학교가 산학협력관 개관식과 가족회사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은 산학협력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 인프라의 통합 운영을 위해 154억 원을 들여 2019년 12월 30일에 준공했습니다. 산학협력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 규모로 다목적 강당 및 회의실, ICT 멀티학습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취업지원센터, 전라남도 출연투자기업 등 12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가족회사 제도를 통해 587개의 가족회사와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시 치매어르신 주야간 보호센터 수탁자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와 시장실에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 치매어르신 주야간 보호센터는 소라면 복산리에 16억 7천만 원을 들여 연면적 498.82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로 이달 중 준공 예정이며 45명의 어르신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위수탁 협약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주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순천시 오천 동천저류지와 풍덕 산책로를 연결하는 동천 출렁다리가 지난달 30일 개통됐습니다. 동천 출렁다리는 순천시가 총 사업비 33억 7,900만 원을 들여 길이 181m, 폭 1.5m 규모로 시설한 보행교로 동천 팔마대교에서 동천교 사이 약 1km 구간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도심 가까운 곳에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조성돼 언택트 시대에 겪을 순천 시민들의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광양시가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구축 토대를 마련하고 관광진흥 사업을 촉진해 나갈 광양시 관광협의를 공식 출범시킨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사단법인 광양시 관광협의회 공식 출범을 위한 발기인 대회와 창립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25일 커뮤니티 센터에서 설립 추진단 20여 명이 함께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출범시키기로 한 지역관광협의회는 관광사업자와 관광 관련 사업자, 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의 비영리 민간주도 협의체로 운영됩니다.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에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게 됩니까? 네, 창립총회에서는 정권과 협의 규정을 규정하고 제정하고 이사회와 임원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협의회 임원단은 광양지역 관광의 대표성을 가진 관광사업자 30% 이상을 포함한 5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광양시장과 민간이 공동으로 맡고 분과위원장 3명을 포함한 이사 10명, 감사 2명을 두게 됩니다. 출범식을 시작으로 협의회 설립 허가와 법인 설립 등기를 10월 말까지 마치면 사단법인 광양시 관광협의회가 전격 출범하게 됩니다. 광양시 관광협의는 오늘 12월 준공되는 커뮤니티 내에 관광협업센터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관광시 관광협의회는 관광사업체와 숙박업, 외식업, 그리고 관광협력 지원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회원을 구성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의회는 관광 수용 태세를 개선하고 관광 스토리 발굴과 콘텐츠 육성, 홍보 마케팅 지원, 지역 행사, 축제 활성화 각종 수익 사업과 광양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지역 관광이 멈춘 초유의 위기에서 관광협의회 설립 시기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며 관광진흥 체계를 주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 협력하는 체제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구축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협의회 설립을 위해 지난 9월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여수시가 여천역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여천 KTX 역세권 개발 사업을 구체화했으나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는 여천역 1원 36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복합 환승센터와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내용의 여천역 주변 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서 작성 등을 위한 용역비를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의 이 같은 여천역 역세권 개발 계획은 사실상 또 다른 택지 개발 사업으로 비춰지면서 지역 내 동시다발적 택지 개발 사업과 맞물려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와 시작도 하기 전에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민간 합동 개발 방식을 통해 여천역 역세권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통해 여천역 1원 36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복합 환승센터와 기반시설, 상업시설,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고 소요 사업비 1조 5,243억 원은 여수시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여수시가 50.1%를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는 이를 통해 공단 배후부지 역할은 물론 지역 교통수단을 연결하는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해당 지구에는 1,300세대 신규 주택을 조성해 3,000명의 인구 유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수시가 출자하는 구조여서 추후 사업성에 따라 여수시의 재정 부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명분은 역세권 개발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택지 개발이고 지역 내 난개발은 물론 시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사업 실효성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과 함께 지역 내 여론 수렴 등 수기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지난해 2월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해 전체 사업 부지에서 여천역 주변 36만여 제곱미터를 우선 민간 개발로 접근할 경우에 한해 경제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만흥지구 등 세계 택지 개발 사업 등을 반영한 계획이며 일각에서 우려한 기존 도심 공동화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또한 밝혔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도 여수시가 민간 공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민간 투자자의 참여 여부에 따라 사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 전남도는 순천시와 무안군 등 도내 10개 시군의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 청소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에 다목적 도면 청소 로봇 10대를 보급해 생활 속 미세먼지 제거에 나섭니다. 새로 도입된 청소 로봇은 길이 240cm, 폭 96cm, 높이 142cm 크기에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교체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차량 앞쪽에 부착된 장치가 회전하며 미세먼지와 흙먼지를 흡입하는 기능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달 28일 구례 임시주거형 조립주택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을 찾아 생활에 불편은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수해 피해 직후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비용 지원을 건의해 총 77동의 조립주택이 마련돼 이재민의 입주가 이루어졌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이 민족 고유 명절을 맞아 지난달 29일 순천 최고령 어르신을 찾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명절을 맞이하는 어르신을 방문하고 위로했습니다. 허석 시장은 최고령 어르신인 106세의 장천동 방봉 어르신 등 두 분의 어르신을 방문해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라 인사하고 안부를 전했습니다. 순천시 별량면 들녘에는 흙두루미와 쟁기질하는 농부가 어우러진 노나트를 배경으로 강강 술래, 줄타기, 그네뛰기 등 500여 개의 허수아비가 멋진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형형색색의 허수아비가 유색별을 활용해 만든 노나트와 어우러져 가을빛을 고스란히 담은 황금 들판과 함께 지나가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연의 옷을 입은 캔버스, 다채롭고 화려한 패턴, 반복적인 색채의 조화로 섬세함이 새롭습니다. 현대미술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유동명 작가의 작품입니다. 여수 달빛 갤러리에서는 지난 9월 26일부터 바다, 꽃, 나무 등 자연을 소재로 입체감 있게 표현한 작품 총 47점이 오는 13일까지 선보입니다. 사유의 이면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캔버스에 한지를 덧대어 색을 입히고 기하학적 이미지를 통해 서정적인 삶의 풍경을 화폭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최근에 제작한 흔적 시리즈는 섬섬여수의 섬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면들, 또 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풍광들을 시적 언어로서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깊은 감동과 감명 읽기를 기대합니다. 유동명 작가는 개인전과 단체전 등 활발한 활동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특선 등 탄탄한 수상 경력, 그리고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화단에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감을 선과 색을 통해 써내려간 개성 가득한 이번 작품들은 일상이 그림으로 자리한 요즘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힐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